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원달러 환율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장중 1,320원까지 돌파를 해내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이 굉장히 미치고 있죠.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코스피가 2,300선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10시 구간 넘어서부터는 다시 조금씩 올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좀 재료에 따라서 섹터들이 오르고 또 조정받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SMC 소실적 영향이죠. 또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고요. 또 바이오주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 반영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무더위를 함께하고 싶은 두 남자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더위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자, 일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8개 특징 좀 골라봤거든요. 그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내 증시를 대변하는 대표 업체들끼리 붙여봤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이번에 대만 TSMC가 깜짝 실적을 쓰면서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는 걸까요? 오늘자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큰형 현대차. 최근 실적 기대감으로 컨디션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거장들의 대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는 전기차 수혜주로 엮인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반도체 장비주 유니셈과 유선 방송 사업으로 잘 알려진 LG 헬로비전이 맞붙었는데요. 먼저 반도체 후공정 기업 유니셈, 오늘 반도체주의 상승 탄력을 받아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LG 헬로비전, LG U+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 진출한다는 소식에 시너지 효과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선수들인데 그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대폭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BA.5, 켄타우로스, 자꾸 변이들이 생기니까 그 우려감은 깊어집니다. 이런 우려감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주가는 바짝 띄우고 있죠. 일본 시오노기와 먹는 코로나 개발하는 일동제약대, 샤페론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인 국전약품 3라운드에서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애플로 엮이는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아이폰 14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게 된 세계 1위 카메라 모듈 업체죠. LG 이노텍과 이 LG 이노텍의 부품을 공급하는 자화전자의 대결인데요. 애플 미래차 납품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치 엄마와 아들 같은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종목 대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시장 얘기부터 먼저 꺼내보도록 하죠. 앞서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거 원달러 환율이 이거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랐어요. 1,320원 뚫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13년 2개월 만이고요. 게다가 지금 뭐 잠시 검색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1,47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환율 급등, 이 외국인 수급의 악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증시의 부담이 엄청납니다. 전문가들께 일단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은 김영호 전문가님, 네. 환율 문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부담이 커질지 좀 궁금하고요. 게다가 또 지금 우려감이 드는 게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또 밟게 되면 이거 한미 금리도 역전이 될 텐데 이것도 시장의 부담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환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국내 증시는 여전히 외국인 그리고 대량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환율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가 1,320원 좀 공포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 1,300원 처음 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나 싶었는데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1,350원이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약간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경계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2002년 이후로 최고치로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돌파를 하는 만큼 추가 상승 그리고 자금 이탈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번에 이제 CPI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료가 그냥 소멸되었다라고 인식이 되는 듯 했으나 어쨌든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또 시장이 빠지는 것도 있고요. 오늘 미국에 대한 이제 50만 길,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50만 길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금요일 장은 사실 대부분 확률적으로 안 좋은 대부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특성이 겹쳐져서 오늘 시장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에 대한 그런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거는 딱 3번이 있었는데 네. 99년 그리고 2005년 그리고 2018년에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고 보통은 2년가량 지속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래가네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역전될 때 결국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환율의 계속되는 상승 그리고 그렇죠. 외인들의 그런 이탈. 자금 이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근데 과거에 금리가 역전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오히려 한국의 대외 투자, 즉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네. 발을 담그는 거죠. 아, 우리나라 아. 국내 증시에 이제 답이 네. 없다. 네. 미국 증시를 다시 돌아보자. 왜냐하면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 증시가 지금 견고하게 그래도 버텨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내 자본의 그런 이탈이 좀 더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 버린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미국 주식을 그렇죠.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한 누구보다 거는 매력 있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원화가 단기간에 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환율이 1,300원에 도달한 시기로 본다면 이제 IMF 시절 네. 있었고 그리고 2001년에 이제 IT 버블 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1,200원이 1,300원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갔어요. 네. 네, 4거래일에서 5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균 환율이 1년 이상 1,3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당분간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회복되기 힘든 그런 수준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예. 지금도 뭐 침체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네. 시장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야, 지금부터는 물가가 피크아웃 됐다. 네. 반등을 네, 잡아야 맞아요.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경기 침체 시작이다. 심지어 나스닥 선물을 10,000 아래 9,000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혼조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어찌됐든 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1990년대 이후로 2차례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네. 분명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외환 보유액이 감소가 된다면 이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경계심이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의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과거의 데이터를 언급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자, 최인호 전문가님도 좀 여쭤볼게요. 이 환율의 위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하도 많이 느껴봤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옛날부터 많이 IMF 때 뭐 1800까지 느껴봤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문제인데 시간 지나면 해결된 그 과정 안에서 복잡한 문제 함수가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환율을 이거를 국가에서 개입을 못해요. 이건 그렇죠.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계에 맡겨야 되는데 그걸 완화시켜주는 방법인데 네. 그거는 제일 효과적인 것은 그냥 지금 금융권은 압박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 입금시킬 때 그 차익의 수익을 네. 가지고 은행은 돌아가잖아요.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어저께 밤에 왜 이게 증시가 금융가가 다 떨어졌냐면 실제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차례적으로 우리도 국내도 커플링 현상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1,400원 돌파하는 건 예상적인 거고 1,400원이요? 1,400원 당연히 돌파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항상 이 위기 때는 네.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해왔던 경험치가 있잖아요. 경험치. 해치예요, 해치. 해치밖에 없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유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 금, 골드, ETF 시장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금을 사는 게 현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말하는 우리 종목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잠시 이렇게 투자의 어찌 안목도 넓히면서 어차피 예. 투자하는 순간 아예 종목을 다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가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뭐 장조 뭐 테마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그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제일 원유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원유, 골드, 안전자산 네. 이쪽 관련된 ETF 쪽으로 눈을 좀 돌리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좀 공부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금리적인 부분은 전 세계 다 달라요. 원래 미국이 제일 싸야 되고 그다음에 선진국가 그다음에 우리 같은 이렇게 이메이징 국가 그다음에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향방을 이렇게 계속 횡보장소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할 때는 외인들의 조금씩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저를 일상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필라 사러 왔다가 다시 그 돈 가지고 나이키 사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거나 이익을 이렇게 받지는 못하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도 조금씩 좀 빠져나갈 거라는 거고 확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2,200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30%가 가지고 있는 외인들이 빠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네. 개인들이 물려있다 보니까 뭐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오히려 더 악재가 더 생길 거예요. 네. 개인이 어찌 보면 더 피해가 좀 많이 남죠.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찌 보면 네. 주가에 올 하반기까지 그런 흐름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김영호 전문가님도 혹시 환율 1,400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400원이요? 네.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두 분 다 1,300원이 아니라 1,400원의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부터 보죠. 자, 1라운드의 대결은요, 오늘장 대표적인 시장의 큰 형님들 꼽혀 왔습니다. 자, 지금 나온 종목들이 SK 하이닉스 대 현대차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대변하는 종목인데, 자, 지금부터 결과 한번 먼저 확인해 보죠. 최인호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 대 현대차입니다. 예. 어떤 종목입니까? 힘들지만 일단 현대차가 일단 미래비전에서 네. 현대차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비전 현대차 꼽아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로 알겠습니다. 예상을 어느 정도 좀 했습니다. 네. 조희로 전문가님, 네. 이 고전하는 반도체주인데 오늘 뭐 바짝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만 참 실적 발표죠. 미국에 있던 뭐 네. TSMC가 이번에 2분기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이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는 막연한 투자 회복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 기대감. 네. 그럼 오늘 반짝인 거예요. 기대감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디가도 사실은 이렇게 목표가를 네. 딱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만 딱 그리는 네. 게 그걸 넘기를 좀 힘들 것 같아서 10만 원일 것 그냥,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현대차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아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은 뭐 R&D 쪽으로도 계속 진출하고 있고 네. 뭐 전기차 전기차 때문에. 전용이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처음에 일반적으로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를 양산하다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탈바꿈할 때도 전용이래요. 전용이 뭐냐면 아예 이거를 세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도요다가 레서스가 지금 이게 따로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전기차라는 시스템을 따로 브랜드화 시킬 수도 있고 그 라인을 따로 해서. 획기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견주하는 그냥 일반 그냥 2차 전기차로 그냥 나갈지 그거는 이제 앞에 현대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네. 분명히 비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댓글 중에서 오늘 하이닉스 오늘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네. 하이닉스 그럼 오늘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네, 다시 그렇죠. 내려간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지금 사실 반도체가 지금 시장은 비수기예요. 네. 네. 장비 시장부터 시작해서 소재 다 비수기예요. 근데 그것만 8, 7, 8, 9, 10월 달까지 비수기입니다. 오래 가네요. 오래 가죠. 지금 SK 그만 하이닉스 말씀 잘 하시는데 예. 지금 사포고 지금 뭐 어떻게 다시 공장을 조정할까 지금 그건 난국에 있는 거. 이걸 잘못하다 보면 예. 기업의 존폐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P3 공장이 빨리 지금 공장 P4가 지금 땅을 파고 있거든요. 네. P3 이제 장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반기 돼야지 어느 정도 실적이 이렇게 가중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조금 반도체 네. 시장 좀 힘들 거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역시 현대차 꼽아주셨는데 뭐 자동차가 좋다는 말씀을 워낙에 많이 해주셨고 네네. 역시나 이 반도체주의 타이밍 최인호 전문가 의견처럼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캐파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담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 않을까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선다면
이 산업의 발전이 더뎌지게 되는데 그 산업의 발전을 하는데 가장 퍼스트 무버가 바로 반도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를 발전이 좀 침체가 되는 구간에 들어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도체 이제 잔고는 쌓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거기다 찾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은 디램의 가격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아무래도 이제 길게 보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 주식이지만 네.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기에는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뭐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네,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었죠. 나오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은 나와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예.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쪼개서 세분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지금 현대차를 제가 그래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수출적인 부분에서 원화가 이제 평가절하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현대차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분기 잠정 실적 20% 상회할 것이다. 네. 그 부분이 지금 또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크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현대차도 물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소비 침체. 소비 침체가 생각보다 더 커질까봐. 그거 이길 수 없죠.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 가장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네. 가장 지금 사고 싶은 게 뭡니까 했을 때 자동차였거든요. 자동차. 네. 그 수요로 지금 버티고 있긴 한데 네. 이 이상의 소비 침체가 온다면 그런 소비에 대한 그런 심리가 더 줄어들까봐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반도체보다는 전 자동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보다는 자동차다. 네. 두 분의 의견 이렇게 같이 모아져 있는데요. 그런데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워낙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인기가 많은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게다가 오늘 하이닉스 기세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부터 시청자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현대차가 이겼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긴 한데 네. 조금 부족했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잘못 기재가 됐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반대군요. 이럴 수가 어쩐지. 있나요? 아니, SK하이닉스 오늘 이렇게 오르는데 네. 생각보다 덜 나왔다 싶었거든요. 현대차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두 분이 현대차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일단 4강으로 올리는 종목은 현대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현대차 최악을 상상해도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말까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네. 역시나 현대차가 좀 올라가게 되고 SK 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네, 들어볼까요? 오늘 사실은 오늘 또 뭐 아시다시피 TSMC의 2분기 깜짝 실적으로 인해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 투자 심리가 일단은 조금 오늘 회복에 왔다 시점에서 이제 오른 거라고 저는 계산되고요. 예. 사실 목표가는 딱 마디가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이 돌파하냐 못하냐에 어찌 보면 삼성과 좀 똑같은 그 상황인데 이 10만 원에 대한 기준을 좀 잡고 있고요. 좀 오늘 이렇게 올라더라도 내일은 좀 약간 차익 실현적인 부분이 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큰 뭐 비전과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횡보 장치에서 이렇게 조금씩 등락폭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조금 하반기 이후로 좀 밀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하반기 이후로 좀 미뤄서 보시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 먼저 확인해 드리는 선수는 반도체 장비죠. 유니셈 올라와 있고요. 숨죽여 왔다가 오늘장 매수세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유선방송 사업자죠. LG 헬로비전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이슈로 많이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유니셈 대 LG 헬로비전 어떤 종목이 좀 더 낫나요? 오늘 아침에 장을 보니까 네. 유니셈이 갑자기 완전 오늘 거래량이 한 12배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슈인가 이게 싶었어요. 뭘까 근데 알고 봤더만 이 회사의 두 번째 비즈니스가 대우조선해양 지금 40일째 데모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이제 감시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블록
적차장이라는 그 네. 감시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노조들이 안에 폐업하고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 쉽게 말하면 스토리 메이커로 이슈로 해서 단기적인 세력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드로시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네. 이건 그냥 오늘 말하면 그냥 쇼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럼 유니셈 아닌가요? LG 헬로즈 비전 그러니까 하시는 사실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갑자기 급등하면 네. 문제는 네. 또 고소고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네. 누가 주가를 올렸냐 따지고 보면 이유 없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유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TSMC 연결돼 있으니까 네. 반도체가 좀 좋아질 거라 해서. 근데 이 반도체하고는 이 회사는 네. 가스 정화 장치 같은 걸 하는 회사지 실질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럼 결론은 LG 헬로 비전으로 골라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이런 종목.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다가. 이야기 조금 이따 더 들어볼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LG 헬로비전입니다. 유니셈 조금 이거 리스크 있다라는 측면이신 것 같은데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 약간 이제 고개 까딱하셨거든요. 유니셈인가요? 네, 유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린 거 확인을 해 보고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유니셈 이거 안 되나 봐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네. 금속노조가 40일째 지금 거제 또 그래서 파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 예. 뉴스 봤다 알다시피 동네 주민들 다 나와서 데모해서 쪽팔리지 않냐 자녀들 키우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역사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그때 지금 조선업계도 상당히 불황인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관련주가 이제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네. 유니셈이 하고 있어요. 예. 원래 유니셈은 반도체 공장에 보면 가스 같은 이런 걸 정화 장치하는 회사예요. 정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어제는 이렇게 한 12만 주 거래되다가 오늘 갑자기 149만 주가 아침에 빵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뭐 개인과 기관이든 뭐든 아무튼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대부분 주식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검색이 안 돼요. 네. 지금 개인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그게 안 돼. 그렇죠. 시간적인 일정한 템포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이건데 이 주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면 고소가 들어가면 건강위에서 조사를 들어가겠죠. 그러면 세력이면 뭐 단기 뭐 리딩방 같은 데서 종목을 쏘았거나 스토리 메이킹을 해서 이었다면 이제 근데 그 잡혀가고 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 그리고 그게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빠지게 되면 이거 순식간에 내려올 수 네, 있는 수치가 거죠. 내려오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은 반도체 관련 업황들이 지금 나오는 분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1분기보다 2분기도 너무 좋아졌거나 어닝스가 너무 좋아졌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펌핑할 수가 없는 네. 구조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소부장 제도 뭐 장비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지언정 네. 힘든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듣보잡이라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이런 갑작스러운 상승이 미심쩍다. 상승이 미심적인 경우에는 이런 거는 또 한번 조심 있게 들어가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LG 헬로비전은 어떻습니까? 헬로의 해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습니까? LG U 플러스 요즘에 OTT 관련 어허, 사업. 네네네. 원래 이게 2019년도에 원래 CJ 원래 헬로비전 헬로비전이었죠. 인수해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에 왜 케이블 방송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근데 시장이 근데 의외로 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아파트 말고도 주택의 빌라에는 다 케이블이 되게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네. 또 요즘에 또 인터넷도 같이 SK 뭐 이렇게 브로드밴드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나는 그쪽을 관련을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 시장이 만만치 않게 크더라고. 통신 네. 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 이슈, 모토로라 그렇죠, 관련 그렇죠. 이슈. 네. 아무튼 이 이슈는 테마적으로 한 번씩 돌아요. 한 그리고 두- 좀 크게 돌잖아요. 예,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날짜 잡았고 한번 미리 한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날짜. 그래서 LG 헬로비전 한번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반대로 유니셈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거 빅매치입니다. 지금. 네. 유니셈은 그냥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은데요, 최인호 전문가. 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 P3 공장에 대해서 장비가 입고가 지연이 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도 네. 유니셈에 어떻게 보면 주가를 내려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장비주 중에서는 저평가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물론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코리아 증시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기간을 좀 길게 두고 봤을 때 지금 90%에서 95% 이상 지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셈도 지금 많이 내려온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또 나와줬어요. 근데 또
또 차트를 아마 한번 줄여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게 또 이렇게 큰 거래량이라고는 또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앞에 이 나와 있던 이런 네, 좀 그래도 거래량들. 뭐 거래량이 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뭐 상대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더 거래량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확신이 드는 신호들이 더 나와줘야 저 유니셈이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네. 생각하는 건 여전하고요. 물론 시가총액이 낮지만 영업이익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오는 실제로 반도체에서 장비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그런 시장 상황이 물론 최인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세력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예.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의회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반도체 쪽에. 네, 반도체 쪽의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오늘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저평가입니다, 지금. 네, 올라봤자 아직까지 네. 주가 낮다. 네, 주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반도체 상승과 또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먼저 갈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밸류체인이 있는데 전공정, 후공정을 네. 따졌을 때 사실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야죠. 네, 네. 그렇죠. 전공정, 후공정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로 삼성공정 P3 공장이 이제 장비가 입고된다는 거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적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네. 점만 한번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큰 흐름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시기가 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저평가다라는 점 유니셈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유니셈의 인기가 이 정도인가요? 저는 최근에 LG엘로비전 이슈도 있었고 해서 네, 당연히. 유니셈이 역시 오늘 네. 급등세가 보통이 아니었나 봅니다. 네. 자, 이 종목 유니셈이 시청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4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김영우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그럼 LG 헬로비전 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LG U 플러스 회사죠. 어찌 보면 헬로비전이 네. 온라인 동영상 요즘에 계속 우영우부터 시작해서 많은 컨텐츠 네. 관련 사업들이 이제 활기를 띠기 때문에 또 8월도 방학 시즌 맞추어서 어찌 보면 성장세에 대한 어찌 보면 메시지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은 매출과 모든 것을 이익을 하지만 그 일단은 희망과 메시지에도 어찌 보면 주가가 좀 올라오는데 지금 LG 헬로비전이 주가가 펌핑 크게 못 치는 이유는 큰 메시지가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크게 한번 나오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거라 예상되고요. 네. 목표가는 한 5,800원 선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예, 저 정도 선,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높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좀 힘들 것 같고 5,800원 선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헬로비전 5,8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8강의 3라운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요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늘고 있죠. 이런 우려감이 커짐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올라옵니다. 일동제약대 국전약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죠.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종목들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낫나요? 저 저는 공개 알것 방송 때 같은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네. 일동제약. 예, 근데 일동제약. 옛날에 또 초창기도 계속 네, 일동제약 맞아요. 주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일동제약.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뽑아주셨고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국전약품 뽑았습니다. 국전약품인가요? 네.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김영우 전문가님이 오늘 약간 마이너적인 선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자, 최일호 전문가님. 네. 지금 그 은서앵커가 이런 말을 한 게 네. 일동제약의 기세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네. 근데 기세라는 게 어느 순간 또 풀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예, 풀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동제약. 항상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신호기 제약이 일단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조코바를 승인만 되면 승인되는 시기 20일이거든요. 20일이 이제 넘어가면 그에 대한 우리 말하는 메시지가 없어지면 또 네. 재료가 소멸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재료가 소멸이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신호기 제약은 일본에 관련되는 모든 아세안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2단계, 3단계의 어찌 보면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심의가 되게 중요하고 이번에 또 참의원 이번에 선거했지 않습니까? 네. 100% 그 했을 때 아베 그때 사망한 날 네. 그때 그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제 이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승인이 되고 좀 뭔가 이게 해준다면 일본 쪽에서 좀 이렇게 정부 쪽에서 좀 관심만 더 가져준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나로 가는 것보다도 낫지 않나. 왜냐면 국전약품은 네.
코로나 1차 때 진짜 괜찮은 종목이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게 1차 때 똑같아요, 사실은. 퍼포먼스 좋고 한데 샤페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샤페론이랑 같이. 샤페론 때문에 누비핀 그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오거든요. 또 제3회 코로나 때도 또 분명히 네. 국전제약 또 올라올 거예요. 네. 오히려 국전제약은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이 수익권을 내기는 좋지만 네. 일동제약은 계속 1, 2주 동안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다르다. 지금 상황적인 6월 부분이 말 다르다. 저점 대비해서 일동제약은 거의 70%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워낙 또 많이 올랐었고 예. 그다음에 워낙 또 좋지 않습니까? 기업 자체가. 그래 확실한 그 메리트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는 수급을 벌러줄 수 있고 기관이라든지 외인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슈가 가지고는 힘들고 그때 국전제약이 뭐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좀 국전약품이. 약품이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네.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거를 잡아서 조금 내가 수익을 더 가져갈까 그 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일동제약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국전약품으로 골라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네. 시장에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네. 수급 측면에서 좀 바라봤는데요. 일단 일동제약은 이전부터 바닥을 좀 다지면서 계속 거래일 연속이 상승을 했고 폭발적입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신호기가 오늘 이 뉴스플로우를 봤을 때 20일에 신호기가 긴급승이 날 수 있다. 그런 네. 기대감이 오늘 시세를 폭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를 폭발을 이미 한 애보다는 기업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 후발주자인 국전약품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치고 올라오는 친구를 네, 골라야 된다. 맞습니다. 국전약품 같은 게 지금 차트상 정고점의 매물대 위치에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국전약품은 한번 일동제약 정도의 대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지금 바이오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저는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일동제약은 이제 확실히 좀 세력이 단단히 붙어서 지금 네. 주가를 올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좀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주면서 가지 않을까. 근데 국전약품은 만약에 지금 위치한 구간이 뚫리게 된다면 돌파하게 된다면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타이밍적으로 국전약품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 내려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으니까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승부도 가뿐하게 났습니다. 일동제약 역시 이 기세를 올리는 종목이 확연하게 그러네요. 인기가 좀 많아요. 자, 71% 일동제약이 득표를 하게 되면서 바로 사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럼 국전약품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목표가 일단 1,400원을 보고 있어요. 거기 이제 좀 강한 매물대가 있어서 거기를 돌파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모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네. 거래량 터지고 주가 조정 오고 거래량 터지고 주가 조정 오는데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제가 차트는 세력들의 그림판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림을 지금 잘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한 번의 대시세를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양 패턴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국전약품이 한번 좀 크게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전약품 1,4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애플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인데 자, 둘 중에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LG 이노텍과 자화전자입니다.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시겠어요? LG 이노텍 가야죠. 역시 LG 이노텍의 이름, 닉네임입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당연히 LG 이노텍 가야죠. 네. 당연히 LG이노텍 꼽아주셨고요. 자, LG이노텍 역시 확연하게 좋은 종목, 평가를 좋게 받는 종목이죠. 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LG이노텍과 자화전자 사실 좀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어떤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자화전자,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애를 잡느냐, 작은 애를 잡아서 등락을 큰 변동폭을 우리가 잡아먹느냐, 아니면은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느냐 네. 이 차이인데, 이건 지금 시장에서는 전 당연히 몸집이 큰 아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LG 이노텍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LG 그룹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네. 이 LG 이노텍이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 필두를 해서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 솔루션,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전자. 이 네 개만 합쳐도 네, 대단히 크네요. 그냥 전기차는 거뜬히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은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핸드폰 판매 대수와 그리고 아이폰 판매 대수를 말씀드렸는데 아이폰은 지금 같은 침체 속에서도 판매 대수가 호조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네,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또 엄청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앵커님도 아이폰 쓰시고 계시는데 네. 혼자 아이폰이시네요. 네, 혼자 저만 아이폰이네요. 네. 그래요? 네, 그만큼 네, 맞습니다. 감성을 기반으로 한 그 네. 소비층들이 너무 탄탄해요. 그리고 아이폰 하나 사면 에어팟도 사야 되죠. 맥북 사야 되죠. 네. 네. 맥 에어 사야 돼. 이게 지금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약간 공식처럼 여겨져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예. 기업이 자랑스럽게도 우리 LG 이노텍이다.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제가 더 기대하는 부분들은 그 전장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카도 시행이 될 거지만 애플카가 꼭 아니더라도 저는 LG 이노텍의 기술력이라면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아니면 혹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과 충분히 협업을 콜라보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LG 그룹 쪽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LG 이노텍 사실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애플카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붙으면서 또 굉장히 강한 기세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이 종목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달에도 이 LG 이노텍을 이야기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갔어요. 네. 오히려 차라리 자화전자를 살 걸 하는 왜냐하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너무 올랐잖아요, LG 이노텍이. 그래서 LG 이노텍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구미공장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구미공장 인수하기로 말씀드렸잖아요. 했잖아요. 아니 네. 원래 있는 공장이 이제 지금 LG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건 몇 년부터 핸드폰 사업 버리고 태양광 사업 버리고 축소시키면서 두산이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라이트하면서 되는 공정만 하고 있는데 뗄 건 다 떼면서. 다 떼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구미에 있는 제일 큰 공장 부지에다가 있는 부지에다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이제 LG 이노텍이 이제 FCPGA 이쪽에다가 전량적으로 많이 침투한다면 삼성전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워낙 애플하고 손잡고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구성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상대를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둘이가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봐가지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5.04% 이제 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연기금은 들어갈 때는 이 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주가를 오른 것 떠나서 연기금이 들어간 거는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과 모멘텀이 있어야지 수익을 내서 우리 국민연금에 기금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함부로 판단 못 하잖아요. 정말 판도 못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장기 섹터로 가지고 가져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작지만 더 강할 수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연기금에 대한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자원전자입니다. 근데 올 하반기라든지 계속 꾸준한 2분기 호실적도 3분기도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 나올 거라는 예상하면 이제 LG 이노텍인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미래를 보고 이야기해 드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LG 이노텍을 선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LG 이노텍 같이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LG 이노텍일 것 같아요. 저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야, 오늘 장 8강 중에 가장 압도적인 네. 승부가 났습니다. LG 이노텍이 85% 압도적인 득표를 가져가면서 바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LG 이노텍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화전자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자화전자는 가격 전략을 제가 27,500원 네, 지금 잡아놨습니다. 예. 네. 보시면 지금 61일평과 매물대가 지금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항선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을 맞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7,500원까지만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지금 굉장히 또 상승세가 좋은데 네. 오늘 종가에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 사실 종가 매수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주말간에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자리로만 본다면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되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가도 한번 노려보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27,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이제 드디어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조금 답이 뻔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표 보시면 바로 한번 느껴지시죠? 네. 8강의 1라운드 대결이 바로 떠오릅니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이긴 한데 조금 작아졌네요. 반도체 장비주인 유니셈의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현대차 대 유니셈 여쭤봐도 되는 거죠? 네.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일나겠습니다. 현대차 하겠습니다. 현대차. 네, 최인호 전문가의 알겠습니다. 선택이었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뭐 1라운드 때도 SK 하이닉스 반도체랑 붙었고. 네, 하이닉스를 이겼는데 현대차가. 네, 저 현대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은서의 거 말대로 약간 네. 그려지는 승부긴 했습니다. 현대차 워낙에 사이즈 큰 종목이고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주 유니셈과 붙었습니다. 결국 현대차로 두 분이 의견을 한데 모아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사실 그런데 두 분이 8강 1라운드 때도 현대차 자동차를 골라주셨지만 시청자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정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기대만 하죠. 지금 예. 시장은 안 받쳐주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모두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에 따른 그게 올라오지 않는 게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제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네. 지금 아까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러가 1,300, 1,400대를 바라보는 시점에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달러로니까 비싸겠죠. 해운 운임지수 당연히 네. 달라니까 비싸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사실 재판다는 사실은 상실은 제조업은 상당히 버거운 상태예요. 그것도 사실은 현대차도 그거 다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현대차는 완성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15,000개, 2만여 개의 부품 회사들에게 어떤 협조도 할 수 있고 같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네. 반도체 부품 회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비딩이 뭐냐면 내가 이만한 공장을 짓는데 괜찮은 회사들의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파악해서 업무진들이 그것도 비딩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건 거의 없어요. 소재적인 부분은 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어나가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장비가 생기면 또 그 장비를 또 쓰기 거죠. 때문에 외국에 또 사오고 그렇죠. 프랑스 직접 또 사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산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당연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제조업 국가라는 자체를 우리 잊지 말자. 그리고 네. 달러가 올라가면 이래나 저래나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꼬인다는 사실, 그 사실만 알면서 시장을 잘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그런데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 유니셈을 8강의 2라운드에서 네. 골라주셨단 말이죠. 네. 앞으로 또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저평가다 보셨는데 그래도 자동차다. 아니 네. 개인 투자자들 분들 사이에서는 오늘 유니셈이 이거 네. 오늘 끝나고 뭐 무상증자 공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무상증자 이슈 걸리기만 하면 상한가잖아요.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는데 만약에 현금 유보를 놓고 무상증자에 대한 그런 충분한 가능성 있으면은 그 부분이 확실히 유니셈의 오늘 시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갑자기 이제 종목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한 기업 중에서 그 한 5% 정도 그러니까 네. 5% 정도 대주주를 등록을 해놓고 그 주가를 5% 대주주 등록을 하면서 야 네. 너희들 빨리 무상증자 해라 어. 이러면서 네. 압박을 넣은 개인 투자자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무슨 종목인지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예. 나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 무상증자를 요구를 하고 네. 무상증자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은 빠졌어요? 11억 정도 차익을 보고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 주가가 그게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네. 했는데 네. 사실 그 개인 투자자의 그런 투심 때문에 네. 그게 주가가 올라간 건데 그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또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놨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는 하지만 네.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무상증자는 무조건 간다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매매를 하시다가는 좀 위험한 지금 수준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환호를 지를 때는 나와야 되는 그런 테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어쨌든 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호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유니셈과 이제 현대차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예.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이제 올라가야지라고는 하지만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반도체를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지금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올라갔다 하면 그때는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간다 이건 올라간다 이렇게 다수의 의견이 접일 때는 이제 진입 구간이고 이제 예전에 기억나시죠? 10만 자자 무조건 간다.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들 무조건 간다고 했을 때는 이미 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욕심 비우시고 네. 꼭 굳이 10만 원 안 찍어도 되잖아요. 네, 그냥 9만 5천 원, 9만 네. 9천 원 그런 구간에서 그냥 나오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자동차 업종은 그거 반도체에 비해서 아무래도
호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네. 그리고 앞서 그 무상증자 얘기해 주셨던 사례가 신진 SM의 사례인 맞습니다. 것 같네요. 신진 SM입니다. 네. 네, 신진 SM 맞습니다. 네. 갑자기 울컥했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인 울어가는 투자, 거죠. 네, 개인 투자자들만 그럼요.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무상증자 조심하시면서 네. 요즘에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팁도 하나 얻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 현대차로 모아줬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역시 생각보다 반도체의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역시나 네. 시청자분들은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니셈 42% 득표하면서 많이 가져갔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58% 득표를 하면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현대차가 되겠고요. 유니셈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네.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유니셈 가격 전략은 제가 9,900원 보고 있고요. 네, 만 원의 이 마디가 저항 전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무상증자가 계속해서 이슈가 터지면은 아마 저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셈 9,9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될 4강의 2라운드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반짝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일동제약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애플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LG 이노텍, 듬직한 종목 두 종목이 붙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코로나와 애플입니다. 네. 요거 승자 누굴까요? 이거 좀 고민되는데요. 고민은 되는데 네. 지금부터 일동제약은 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LG 이노텍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갑자기 3개월 전 기억이 나네요. 동작을 내가 계속 미니까 계속 하다 보면 끊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과를 먹고, 네. 코로나 걸려서 사과를 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차라리. 네. 일동제약이 왜냐면 지금 시세가 되게 좋으니까 네. 개인이 들어가서 뭐 몇 프로 정도 먹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먹기는 괜찮나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죠. 챙길 때 챙기자. 네. 그러면 보유자의 요즘 시장이- 영역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동의하죠. 왜냐하면 네. 그에 대한 오른다고 보장도 없고 내가 들어간 진입 구간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 잘못 들어가면 팔자는 멀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LG 이노텍은 나중에도 충분히 볼 수 예, 있으니까.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일동제약은 코로나 때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또 빨리 돌아왔어요. 네. 지금 몇 개월만 빨리 또 다시 상승을 또 이어가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의 힘은 또 강하고 네. 일단은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 측면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또 제2의 네. 창궐이고 지금 더블링 현상도 일어나고 하니까 예. 오히려 일동제약이 안 낫겠나 근데 싶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코로나 치료제가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백신도 포함해서요, 이런 의견들이 많고, 또 뭐 화이자나 예, 의견만 많습니다. 자, 그런가요? 참고로 지금 모든 국내 네. 주식이나 증시의 의료계는 국내만 이야기해요. 왜 한정적인 국외를 이야기해요. 국외. 그러니까 국외 아시안이라든지 뭐 네.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든지 중남미 수많은 국가들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출적인 부분. 네. 의료계는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눈앞에 국내 시장만 네. 보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수출, 의료는 바이오는 다 수출입니다. 네. 기술 수출이나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제품도 개발해서 또 판매에 대한 수출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다 한번 같이 봐주는 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일단 지금 선택해서 좀 가져가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김영우 전문가님, LG 이노텍 역시 든든한 종목이죠. 네. 네, 맞습니다. 뭐 LG 이노텍은 그때도 이제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오필름일 거예요. 오필름이라는 회사가 이제 위구르족 탄압 때문에 네네. 이 LG 미국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있었어서. 네, 맞습니다. 애플에서도 그거를 배제를 하고 있는 아하. 그런 모습이었고 원래는 LG 이노텍이 원래도 이제 비중이 많긴 했어요. 50% 네. 정도. 네. 그리고 아마 이 오필름이라는 회사가 35% 그리고 샤프가 한 15% 정도 가져가는 카메라 모듈 시장 가져갔었는데 이 중국의 업체가 빠지다 보니까 작년 확인된 걸로 한 70%에서 80% 정도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폰 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이폰 판매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심지어 아이폰 같은 경우에 글로벌 IT 제품들이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고 자체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이라는 제품 자체가요. 예.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LG노텍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일동제약은 한 가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뭐죠? 한 제가 50분 정도의 뉴스를 한번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뉴스가 네. 좀 큰 게 한 번 네. 나왔습니다. 20일에 긴급 승인이 네.
긴급 승인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근데 네. 제목만 보면은 이미 긴급 승인 난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과거형으로. 네, 근데 뉴스를 안에 살펴보니까 20일에 긴급 승인 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낫다 네. 물음표인가요? 근데 제목은 그냥 긴급 승인에 끝났어요. 근데 그때 이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잘못 쓴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동작이 잘못 쓴 보호하시네요. 거죠. 아니 일동작이 잘못 쓴 건 아니죠. 기자가 네. 어찌 보면 좀 자극적인 이슈라든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항상 써보자 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때가 7%대였거든요. 네. 지금 한 14%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짝. 거기에서 수혜를 지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뉴스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네. 수익 보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동작제 LG 이노텍을 살펴봤는데,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이제 결승 종목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결승으로 올라갈 종목, 네. LG 이노텍으로 갔습니다. 일동제약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자, LG 이노텍이 58% 득표하면서 결승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일동제약 관련해가지고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목표가는 52,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목표가는 7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일동제약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약품에 합성하고 대량 생산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고 치료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고 네. 그 상대가 일본인 또 회사와 같이 할게 신호기 제약과 함께하기 때문에 한일 아시아 전체적인 판매권이라든지 이런 가지 실효점과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승인이 되고 이게 판결이 되고 잘 돼갖고 이게 판매가 된다면 진짜 엄청난 또 파급 효과가 또 나올 거로서 또 세 번의 실효 효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일단 관방하는 거지만 52,000원, 그 다음에 장기 목표가는 75,000원. 그러니까 최고점을 이상도 떠볼 거라고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 점 한번 보시면서 코로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변종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계속 이어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단기적으로는 52,000원, 장기적으로는 7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망의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현대와 LG가 맞붙네요. 현대차 자동차의 대표주죠. 그리고 LG 이노텍 올라와 있습니다. 결승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두 종목 다 큰 종목인데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너무 정말 어려워요. 궁금하네요. 어렵죠, 이거? 네, 그래도 현대차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로 가주셨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현대차죠. 예. 현대차로 네. 두 분 다 확실히 자동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 오늘은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는 좀 덜 갔거든요. 네. 이게 힘들어요. 지금 저도 이게 좀 진입을 해봤는데 19만 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그러니까 대형 종목들을 수급을 끌어올리려면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수급 전반적인 게 받쳐주지 않네요.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소형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니센 같은 경우에도 스몰 캡이에요. 3,000원 미만대예요. 그런 거는 이제 오늘 대량으로 뭐 끌어올리기도 145만 정도 끌어올리기도 쉬운 종목이지만 일반인 대형 종목들은 끌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환율이라든지 이 상황에 좀 접해있을 때는 시장이 그다지 크게 못 미칩니다. 횡보만 하더라도 잘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좀 이 상황에서도 정의선 회장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가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슈라 메시지도 안 냈었으면 분명히 현대차는 또 떨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이거 기업적인 방어에서 주가를 방어한다고 해야 됩니까? 네. 기업을 방어선을 참 잘하고 있는 거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에 대한 이슈는 계속 이어져 있고 어쩌면 애플의 어쩌면 부품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LG 기업 자체에서 구미의 최고의 공장 원래 있던 네. 공장을 네. A3죠. A3 그 공장 거기를 이제 부품 공장으로 이제 자동화 시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 관련된 뭐 자동화 설비라든지 요런 예. 현대 무벡스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같이 동방상사하기 때문에 항상 스토리 볼 때 같이 시장의 흐름을 같이 박스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장 네. 증설하거나 할 때는 들어가는 시설이 뭐 들어가는지 장비가 예. 뭐 들어가는지 그래서 LG 이노텍도 같이 함께 보시면 나쁘지 그럼 않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니까 이제 LG 이노텍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애플의 미래카에 관련한 것도 LG 이노텍과 관련이 있을까요? 다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네. 2만 명이 매일 하루에 다운 확진자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주가에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는 이 분위기에 지금 애플카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메시지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현대차 대 LG 이노텍 시간 관계상 요거 심플하게 현대차로 골라주신 이유 어필해 주시죠. 뭐 같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고 봐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LG 이노텍도 결국엔 그쪽으로 이제 갈 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LG 이노텍
아무래도 이제 고가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현대차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내려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가격적인 메리트 현대차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현대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죠. 자, 시청자분들의 네. 선택은요. 약간 박빙이네요. 네, 상당히 또 선절한 LG 이노텍이었지만 현대차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그러면 우승 종목 은서희 거가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현대차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현대차가 됐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가 결승에서 우승을 했네요. 네, 그럼 LG 이노텍 관련해가지고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LG 이노텍은 45만 원까지 봅니다. 네. 좀 기간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 성장성은 있는 충분히 기업이다.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4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18만 3,500원인데 지금 시장가가 참 19만이 넘기 힘듭니다. 예. 넘기 힘들고 또 시장이 워낙 또 조정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19만 원만 뚫으면 진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19만 원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거의 뭐 기준이라고 좀 봐집니다. 네. 현대차가 나가고 그래서 한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지금 시점에서 18만 뭐 5천 원, 7천 원에서 계속 횡보로 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도 그나마 이 상황에서도 자동차 완성차가 선방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박수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아무튼 계속 꾸준히 한번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미래를 보시면 네. 우리 이제 주식의 증시의 미래까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관전 포인트로서도 참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 현대차 19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현대차가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